자, 전번 강의에 이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전번 시간에 지금 그 부팅 회로 쪽에 회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강의의 초점은 뭐냐면, 부팅 회로의 초점은 바로 이 회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로를. 그죠? 그 전원 ATX 파워하고, 그 다음에 IO하고, 사우스 브리지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크리스탈하고, 레귤레이터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중심 소자로 이루어져서 부팅 회로가 동작되더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팅 트리거 신호가 어떻게 동작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TR 베이스로 트리거, 부팅온 트리거 신호를 줬을 때 컬렉터에 걸려있던 5V 신호가 에미터로 흐르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0V 전위로 떨어지면서 ATX 파워가 기동해서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 주더라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전기전자 기초라든가 모니터 실무 과정을 이해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메인보드 쪽에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걸 전혀 듣지도 않고 기초가 쓰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메인보드 나 메인보드 좀 배워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질문을 좀 하세요. 보면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행 조건으로 이수해야 될 그 과목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전기전자 전자 소자의 기초에 대한 작동 원리,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원리를 모르고 나서 그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전자 소자에 대한 기초, 얘는 무슨 작동을 하고 어떤 원리를 갖고 있고 무슨 용도로 쓰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수리 실무 쪽으로 들어가서, 메인보드에 비해서 모니터는 수리가 좀 쉬우니까 그런 회로 동작 원리, 회로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려니까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조금 뭐 알아듣긴 할 것 같은데 전혀 나한테는 크게 이게 뭐 도움이 안 되네 하고 그런 쪽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무슨 과목을 먼저 띈 다음에 뭐를 해자. 우리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걸 문법을 띈 다음에 뭘 띄자, 이렇게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수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막바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교양 과목으로다가 뭐 TR의 원리, FET 원리 이런 전부 전자소재에 대한 동작 원리를 전부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회로 이론을 알고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소자 설계라든가 회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선행 조건이 있는데, 선행 조건을 무시하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도 재미가 없어지고 배우고는 싶은데 의욕은 넘치는데 머릿속에는 이 강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를 조금이라도 알라 그러면은, 그죠? 유튜브 쪽에 가면 여러분들 내 컴퓨터 채널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보시죠. 거기 보면은 제 강의가 연자해서 쭉 올라가는데, 저도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의를 연속해서 올리려고 뭐 며칠 단위로 한 강의를 보통 4개, 5개씩 나눠서 올립니다. 메일에서 똑같이 쭉 1부, 2부, 3부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 수리, 모니터 수리, 뭐 윈도우 및 뭐 관련 정보, 이런 식으로 쭉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들어가면은 제가 올려준 강좌들이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올라가 그쪽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서 막바로 그 동영상 목록에서 보지 마시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쭉 돼 있는 거를 1, 2, 3편 수업부터 쭉 처음부터 보셔야지, 뭐 3편 보다가 2편 보다가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다. 지금 보면 이 소자가 2개가 있는데요. 사우스 브리지하고 IO가 있는데, 사우스 브리지 칩은 거의 잘 분량이 안 나요. 디바이스 분량은. 단지 얘가 BJ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납이 나서 회로가 들뜬 상황에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 소자는 IO 칩이라고 해서 보통 IT사라든가 윈보드사 걸 많이 쓰는데, 얘가 좀
이 I/O 집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 요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부팅 회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장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메인보드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메인보드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첫째, 우리가 데스크탑을 우리가 고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뭘부터 보라 그랬죠? 전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죠. 막바로 전원부터 꽂는 게 아니라 일단은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4핀이나 8핀짜리 CPU용 전원 공급 케이블, 그죠? 커넥터를 빼시고, 그 다음에 24핀 커넥터를 빼가지고 우리가 파워 테스터기 지그에다가 한번 테스트해서 5V가 제대로 나오는지, 12V가 제대로 나오는지, 3.3V가 제대로 나오는지, 또 마이너스 12V가 나오는지, 또는 스탠바이 전화 5V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그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다가 파워그 시그널도 안 나온다. 5V가 2V로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파워는 고장이죠. 아무리 백날 메인보드에 연결해봤자 부팅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설령 부팅이 되더라도, 그죠? 부팅이 되더라도 윈도우가 뜨지를 않는 현상이 나오죠. 그죠? 그래, 그런 파워 고장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메인보드에 어떤 소자가 쇼트가 되면 파워 서플라이, 모든 전자회로는 보호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회로라고 하죠. 피드백이 동작돼서 메인 전압이 기동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뭡니까? 모니터 수리 많이 해본 사람은, 그죠? 어디가 쇼트가 되면은, 그죠? 전원이 안 들어가죠? 그럼 마찬가지로 메인보드 쪽도, 그죠? 파워 서플라이, 그 내부에 피드백 회로가 동작이 된다. 메인보드에서 어느 소자가 쇼트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쇼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차단기가 내려가죠? 우리 그 가정에서는 220V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없는 거지만, 두 단자를 쇼트 시키면 어떻게 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보호회로가 동작돼서 메인보드에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 고장 내지는 파워가 테스트의 정상이다. 그럴 경우는 메인보드 어디에 쇼트가 났다. 그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인보드에 보면 요런 이제 메인보드에 보면요. 보통 우리가 4핀하고 8핀 커넥터가 이렇게 있죠.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 밑에 24핀 커넥터가 있죠. 24핀. 그죠? 요 위에 뭡니까? CPU 전원 공급용 그 커넥터가 있는데 보통 4핀을 쓰던가, 그죠? 아니면 8핀을 써요. 전원을 넣는데 전원이 안 들어가. 그죠? 아예 파워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20V 코드를 빼시고요. 요 4핀이나 8핀 요거 있죠. CPU 전원 공급용 있죠. 요 케이블만 빼요. 얘 24핀을 빼지 말고 요 4핀이나 8핀 쪽 이건 빼버리고 답이 220V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파워나게 되면 CPU 팬이 휙 돌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즉 4핀이나 8핀 CPU 전원 공급 회로 어느 쪽에서 쇼트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동작돼서 파워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주로 지금 우리가 이 CPU 전원 공급용은 지금 CPU들이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뭐냐면 뭐 옥탈 코어 이런 그 CPU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해줘 얘가.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를 안 꽂아도 CPU가 동작됐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4핀도 8핀을 꽂으면 동작이 안 되죠. 그죠? 전원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CPU가 동작이 안 되다 보니까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뺐을 때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 회로 쪽에 불량이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CPU 전원은, 그죠? 우리가 파워에서 나오는 것은 5V, 10V, 3.3V인데 CPU는 보통 1.5에서 1.8V를 먹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CPU에 전원 공급을 해주는 전원 공급 회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8핀 내지 4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 전원 케이블이 이게 CPU 전원 공급 이 2개 4개 들어가는 거 앞에 봐. CPU 옆에 보면 있죠. 그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 스위칭 회로를 봐야 돼요. 그죠? PWM을 통해서, 그죠? 나중에 전원 공급회로 얘기했겠지만, 그 다음에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FET를 들어가서, 그죠? FET에서 얘가 온오프 신호를 주면 이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온오프 스위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LC 필터를 통해서 CPU에 원하는, 그죠? CPU에 원하는 VC 전압을 공급해 주더라. 이 VC 전압은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CPU에 대한 VID 값이 있어요. 그죠? 볼테이지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이블을 이쪽에 이 PWM에 전달을 해서 얘가 이 값을 가지고 이
CPU에 원하는 전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나중에 전원 회로에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4P나 8P면 빼면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CPU 전원 공급 회로 쪽에 어디 소자가 쇼트가 났는데 보통 FET 쪽이 쇼트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신공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FET의 쇼트를 우리가 찾아낸다. 그죠? 그런 얘기를 우리 예전에 강의 많이 말씀드렸죠. FET를 띄지 않고 우리가 분량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GG신공으로 다 찾아낸다는 거 하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죠. 그걸 쓰면 아주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메인보드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은 파워 고장 아니면 메인보드 쪽에 어디 부분이 쇼트다. 그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피드백이 동작돼서 전원이 공급 안 되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고장은 뭐냐면 컴퓨터 부팅에 몇 초 맞으면 자동으로 꺼진다. 그죠? 컴퓨터 부팅했어요. 몇 초 지나니까 꺼져버려. 요런 건 대부분 스위칭 에러 불량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원을 딱 넣게 되면은, 그죠? 넣게 되면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그죠?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파워온 전압 요거는 뭡니까? 5V는 TR하고 스위칭 에러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 콜렉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기 5V가 여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위칭 TR이에요. 그죠? 스위칭 TR이란 말이죠. 근데 맨 처음에는 들어가서 여기 전원을 공급해 줬는데, 그죠? 여기 5V에서 이제 여기 어떤 뭐 부팅온 트리거 신호가 뭐 사우스 브리지에서 주던 iOS 주던 줬어요. 그럼 들어오면은 얘가 입력부가 온대니까 출력부가 온대서 여기는 그라운드가 돼 있다 그랬죠. 얘가 영전이 떨어지니까 파워 서플라이 기동에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좀 있어 꺼져버려. 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여기 0V 5V가 가해진 5V 이상의 트리거 신호가 가해진 게 아니라 다시 0V를 가해줬기 때문에, 그죠? 얘는 뭡니까? 차단되니까 얘가 0V에서 고전으로 올라가니까 뭡니까? 파워가 꺼지는 거죠. 그래서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 스위칭이라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5V 파워온 전압이 5V일 때는 파워가 동작이 안 되는 거고, 이 파워온 단자가, 그죠? 0V로 떨어졌을 경우 얘는 뭡니까? 파워가 기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매주 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TR 베이스 쪽에서 0V가 가해졌기 때문에, 그죠? 꺼지는 거예요. 그죠? 0V 가해지니까 다시 뭡니까? 여기 공급 안 되니까 다시 5V가 여기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 초면 자동 꺼진다 하는 얘기는 스위칭 에러 쪽에서, 그죠? 스위칭 에러 불량이다. 그래서 그쪽을 스위칭 에러 쪽을 우리가 뒤져봐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런데 보통 그 스위칭 에러 쪽에 보면 그 콘덴서들도 많아요. 이 콘덴서 불량이 이 단골 메인처럼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모니터 수리를 해본 사람은 많이 느낄 거예요. 립스보드 쫙 보면 여러분들은 뭐 콘덴서가 배가 불러있다. 갈고 나서 또 다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멀쩡하면서도 이게 용량 감퇴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콘덴서는 보통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 콘덴서가 RLC가 중요한 역할을,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또 C 같은 문제의 콘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초래하는 그런 부품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고가의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라든가 아니면 탄탈 콘덴서 썼으면은 좀 더 그런 현상이 줄어들겠지만 대부분 메인보드에는 전해 콘덴서를 많이 썼죠. 물론 고가의 지금 메인보드에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전해 콘덴서보다는 솔리드 콘덴서, 뭐 폴리머 콘덴서라고 그러죠. 또는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딱 보고 아 저가 메인보드다, 고가 메인보드다 하는 것은 이제 회로에 들어간 소자를 보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스위칭 에러 불량이 많다. 조금 전에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혀라 한 얘기는 바로 그런 스위칭 회로로다가 파워가 ATX 파워가 동작하고 꺼지고 하는 역할을 거기서 해주는 거다. 그죠? 그 회로를 머리에 익히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전원을 연결해도 부팅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뭐입니까? 부팅 에러 불량이죠. TR에서 이 TR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베이스고, 그죠? 여기 컬렉터고, 그죠? 이게 2m예요. 그죠? MPNTR을 쓴다 그랬죠? 2m 방향 바꿔서 나가는 거. 여기 5V를 걸어져 있는데 전원을 켜도 여기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안 들어가면 MPNTR이 동작을 안 한단 말이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흘러요. 영전 위로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다 어떤 신호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전원을 연결해도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건 뭐냐, 부팅 에러 불량일 수 있다. 또 하나 불량은 뭐냐면 클락 리셋 에러라든가 아니면 CPU 전원 공백 불량이 있을 수가 있다.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클락 에러, 리셋 에러, 전원 공백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팅 에러는 스위칭 에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이 스위칭 에러가 불량이니까 우리가 강제 인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강제 인가를. 강제 인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이게 고장 났으니까 5V를 강제적으로 0V로 떨어뜨리면 ATX 파워가 기동할 거 아닙니까? 즉 ATX 파워를 속이는 거죠. 스위칭 에러 없이. 그죠? 얘는 멍청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 지금 녹색 단자하고, 그죠? 녹색 단자가 파워온 단자라고 그랬죠. 걔하고 흑색 단자는 뭡니까? 이게 그라운드잖아요. 핀셋으로다가, 그죠? 녹색하고, 그죠? 흑색하고 같이 쇼트를 시킵니다. 그럼 뭡니까? 강제적으로 5V에서 0V로 다운시키니까 뭡니까? ATX 파워 기동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스위칭 에러 쪽이 불량이구나. 그럼 TR이 어디 쇼트가 났던가, 그쪽에 무슨 어떤 저항이나 아니면 인덕터 같은 게 쇼트가 났던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뭐냐면 강제 인가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번에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강제로 기동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게 이게 16번이 녹색 선이고요. 18번이 뭐냐면 이 흑색의 이 그라운드입니다. 이게. 이걸 쇼트 시키면은 5V에서, 그죠? 5V, 녹색이 5V에서 5V에다가 흑색에다가 쇼트 시키면 그라운드로 흘러가니까 0V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테스트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CR2032 배터리라고 있어요. CR2032 배터리가 있죠. 걔가 전원이, 그죠? 부족해더라도 2V 미만을 떨어져도 부팅이 안 되는, 그죠? 부팅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이커 컴퓨터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 배터리가 없더라도 그냥 부팅은 되죠.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특정 어떤 컴퓨터들은 이 배터리가, CR2032 배터리가, 보통 새 거는 3.3V가 나오는데 2V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있죠. 메인보드에 보면 요 배터리, 요 CL2032 배터리 있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테스트를 하자면 새 거 같은 건 3.3V가 나옵니다. 그죠? 3.3V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CMOS 점퍼핀이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CMOS, 여기 CMOS라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핀이 3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 2번에 이 점퍼가 꽂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 3번에 꽂아져 있으면 이게 클리어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멀 상태가 돼서 이것이 부팅 에러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클리어 상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파워 버튼을 눌러도 전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리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얘하고 스위칭 티아를 통해서 레귤레터에서 공급되는 3.3V가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든가 크리스탈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죠? 220V 전원을 뺐을 때 이 CR2032 배터리를 통해서, 그죠? 통해서 이 점퍼를 통해서 스위칭 다이오드를 통해서 얘한테 전원이 공급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라운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기가 얘한테 안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얘 CR2032 배터리 3.3V라든가 레귤레터에서 들어온 전기가, 그죠? 이 그라운드 단자로 빠지기 때문에 얘는 전원이 공급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가겠죠. 부팅 에러가 전원이 VC 전원이 공급 안 되는데, 그죠? 동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자, 지금 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220V 전원을 꺼진 스탠바이 전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레귤레터 쪽에, 그죠? 인풋으로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 다운된 전에 어디로 들어가요? 요 스위칭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 시모스 점퍼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 사우스 브리지에 전원이 공급되고 내부 회로를 통해서 이 크리스탈의 전압이 VC 전압이 공급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 이게 지금 2핀짜리고 3핀짜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 점퍼가 이쪽 클리어 단자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밑에 그라운드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라운드로 빠지잖아요. 그럼 얘한테 전원이 되겠어요? 얘한테 전원 공급되겠습니까? 전원 공급 안 되죠. 평상시는 빠져 있다고 이게 2핀짜리는. 근데 3핀짜리는 이렇게 돼 있죠. 3핀짜리는 아이고. 3핀짜리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회로가 이렇게 핀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노멀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돼 가지고 그죠? 회로가 요렇게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그라운드예요. 그죠? 여기 돼 있으니까 전원이 공급된다고. 근데 이 점퍼를 갖다 여기다 꽂아놨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전원이 들어오다가 여기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라운드로.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V밖에 공급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그 메인보드 수리할 때 보통 이제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 초보자들이 뭐 한다 그래서 이 점퍼를 갖다가 이 3핀짜리 점퍼에서 여기 노멀 상태에 꽂아 1, 2번은 노멀이에요. 2번, 3번은 클리어입니다. 그죠? 여기다 꽂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안 들어가. 왜? 이 부팅 회로가 동작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팅이 안 되겠죠. 이 회로를 통해서 이 트리거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그저 파워 서프라이를 기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꽂으니까 전부 다 그라운드로 전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점퍼도 이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항상 노멀 상태에 꽂아져 있어야 돼요. 2핀짜리는 그죠? 이 그림에 보면 2핀짜리는 이 점퍼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점퍼를 꽂으면 클리어고 점퍼를 빼면은 이게 노멀이에요. 노멀 상태는 뭐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단계라는 얘기고 클리어는 전기를 무조건 그라운드로 빼라. 그라운드로 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5V 신호가 그죠? 5V 전압이 이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전위로 바뀌겠죠? 5V로. 5V에서 0V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공급이 안 되죠. 이런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전기가. 그런 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인보드 쪽 보면 의외로 전기가 안 들어가네. 아예 뭐 파워 버튼을 넣어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 이거 왜 전기가 안 들어가지? 그때 보면 요 시모스 점퍼, 그죠? 요 점퍼가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발생이 됩니다. 이게. 그죠? 요거. 여러분들 요거 시모스 점퍼 노멀로 되어 있는지, 그죠? 클리어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 단자가 3개 있는 것은 1번, 2번이 노멀이고 2번, 3번이 클리어다. 단자가 2개 있는 것은 점퍼가 빼진 상황이 노멀, 점퍼가 꽂아 있는 것은 클리어 상태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또 어떤 메인보드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리를 많이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 보면 CR203의 배터리가 있어요. 이 근처에 보면 시모스 점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있는데 2단자나 뭐 3단자짜리가 있는데 이 단자가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시모스 클리어 해가지고, 그죠? 여기 이 인쇄만 되고 여기 단자가 이렇게 2개 있는데 이 단자가 여기 납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모스 점퍼가 없는 거예요. 보면 밑에 마킹이 돼 있다고 그랬죠? 메인보드에 시모스 클리어 단자가 있는데 여기 요 뭡니까? 이 홀이 2개가 그죠? 있어요. 여기다가 핀을 2개를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 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핀셋으로다가 아니면 여기다 납땜을 해서 강제적으로 클리어를 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 메인보드 고장난 거 그 프론트 패널에 꽂는 그 커넥터 핀을 잘라서 여기다가 납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그 또 이거 얘기했더니 아니 시모스 점퍼 그때 강사님에게 또 있는데 왜 시모스 점퍼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납땜을 핀을 아예 제거를 한 메인보드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모스 점퍼가 클리어 되어 있으면은 그죠? 전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익혀 요걸로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사악한 마음을 가진 뭐 이 수리맨들은 간혹 보면 열받으니까 요거 점퍼를 갖다가 클리어 단전했고 딴 데 가도 부팅 뭐 모르는 사람 초짜한테 갔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고장인 줄 이렇게 그런 사람도 뭐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없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 스위치 쪽에, 그 전원 스위치 쪽이 뭡니까? 그죠? 게다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3.3V, 이 5V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그죠? 측정이 안 되면 스위칭이나 TR 저항 같은 게 연결되는데 걔네들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그죠? 요 프론트 패널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전면 프론트 패널에 리셋 단자, 뭐 파워 LED, 하드 LED, 여기 요 보면 맨 밑에 두 개 핀 요게 파워 온 버튼 단자예요. 여기다 케이블 꽂죠. 이 커넥터에다가 파워 버튼 케이블 꽂죠. 그 전면에 이게 여기 뭐 케이블 연결해서 앞에 파워 버튼 연결돼 있죠. 여기 지금 전압이 걸린단 말이죠. 여기가 3.3V에서 5V가 걸리는지를 측정. 하나는 그라운드가 돼 있고 하나는 이 전원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3.3V, 5V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측정을 해봐야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회로 쪽에 어디에 쇼트가 났던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요, 여기 이 부분이죠, 그죠? 이 파워 버튼이 하나는 어디게 있으면 전원하고 연결돼 있죠, 이게 전원하고 하나는 그라운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워 버튼 연결 단자 쪽에 핀 전압이 3.35V 측정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그 회로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3인치 사우스 브리지 옆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크리스탈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크리스탈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걔는 뭐냐면 0.5에서 1.6V가 측정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보면 요 크리스탈 있죠, 이게 32.768kHz의 그 수정 발진자가 있습니다. 이 발진자는 뭐냐면 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하게끔 얘한테 이 고정 주파수를 주는 거예요. 이 주파수에 사우스 브리의 동작 신호를 얹혀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탈은 뭐라 그랬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그랬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다면 연주가 되겠습니다. 연주는 중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휘자에 맞춰서 그죠? 악기가 동작을 하고 악기의 강약을 우리 더해가지고 하나의 앙상블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얘가 죽으면 안 되죠. 얘가 죽으면 얘가 VCC 공급되더라도 얘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이 전압 측정해보면 0.5에서 1.6V가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발진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로다가 발진 주파수가 나온다는 자체는 테스트하기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테스터는 뭡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0.78kHz의 어떤 발진 주파수가 표현되고 있는지를 파형을 그려주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인데 걔를 찍어서 32.78kHz가 전압은 얘가 들어가지만 전압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어떤 그 수정 발진자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파형을 측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데서 점검 조건이 그죠? 오실로스코프 말고도 우리가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죠. 그거 갖고도 측정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디지털 그 액정에 30.768kHz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거 측정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게 잘 나가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간혹 아주 가물에 콩 나듯이 얘도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노트북에도 당연히 있죠. 크리스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똑같아요. 비록 이렇게 구조는 이게 똑 이렇지만은 그죠? 이 노트북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우스 브리지 쪽에 만약에 거기서 전압이 제대로 안 나간다면 항상 뭡니까? 거기 그 회로 쪽하고는 항상 콘덴서가 연결되어 그랬죠. 콘덴서 쪽에 그 용량 감퇴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량 감퇴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뭘 체크 많이 쓴다 그랬죠? 다기능 테스터 다 갖고 있다 그랬죠? 다기능 테스터 측정을 하면 그죠? 보통 조그만 콘덴서가 옆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콘덴서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더 간단한 방법은 크리스탈이 문제가 되면 크리스탈의 양단에 그 양단 핀 다리가 있죠? 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 저거는
그 수정발전자 이렇게 수정발전자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다리가 두 개 이게 납땜이 돼 있죠. 요 리드를 그죠? 양단을 손으로 이렇게 대면은 그 손에 우리 몸에도 주파수가 발생이 돼요. 걔를 통해서 그죠? 부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쪽에 파손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불량 원인은 메인보드에 전원 공급 안 된다. 컴퓨터 부팅은 몇 초만 지나면 자동으로 꺼진다. 전원 연결해도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전원만 연결해도 자동으로 부팅되며 꺼지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스위칭 에러 불량이에요. 스위칭 TR 쪽에서 쇼트가 생기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TR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쇼트가 생기면서 그죠? 쇼트가 생기면서 계속 이쪽에서 쇼트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여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거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스위칭 에러 불량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회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베이스 쪽에 TR 베이스 쪽에 양의 전기가 들어가면 그죠? 들어가서 동작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안 들어간다면 뭡니까? 플러스 전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5V에서 0전위로 0V가 되면 파워가 기동을 하는 거고 5V가 다시 고전위로 되면 얘는 파워가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공급이 안 된다. 베이스 쪽에 당연히 5V가 다시 생성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TR 쪽에 스위칭 에러를 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회로 있죠? 그걸 머리에 잘 연상을 시키고요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부팅 에러는 사우스 브리지하고 그죠? IO 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IO 칩 얘는 잘 분량이 안 나요. 거의 냉납이 납니다. 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IO는 핀이 128핀으로 되어 있는 그 QFP 타입의 그 소자예요. 얘는 냉납도 많이 나고 얘가 열에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메인보드에서 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아이오는 둘이 서로 공조해서 작업하는 중요한 하나의 동무인데 하나가 죽으면은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오 칩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하나인데 얘가 분량이 얘보다는 얘가 많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아이오 칩에 우리 전번 강의 때 제가 그 핀맵을 말씀드렸죠. 그거를 아이오 칩도 보면 데이터 시트도 보면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사우스 브리지하고 아이오 칩의 데이터 시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용을 조금 좀 익혀야 돼요. VC 전압은 어떻게 들어가고 VB 단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진 못해요. 자, 우리가 이제 측정 방법인데요. 220V 전원 인가 후 그죠? 220V 전원만 파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해 갖고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파워온 전압을 체크하는 거죠. 자, 220V 인가하게 되면 이제 파워 얼리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나오겠죠. 자, 220V 전원을 데스크탑 파워에 꽂았어요. 그럼 뭐뭐만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원 5V하고 파워온 전원 5V가 쓴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원 5V는 무슨 용도로 쓴다 그랬죠? 부팅 회로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전원 5V가 나오는데 5V는 그냥 쓸 수가 없다 그랬죠. 소자 쪽에서 5V가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레귤레이터 인풋 단자를 통해서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만들어서 부팅 회로 쪽에 공급하고 있더라. 그죠?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러면 파워온 전원 5V는 뭐냐? 스위칭 회로잖아요. 그죠? ATX 파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위칭의 어떤 동작 조건을 쓰기 위해서 5V가 먼저 이 녹색 단자를 통해서 5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녹색 단자 5V는 어디랑 연결된다 그랬죠? 스위칭 회로 TR 쪽에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죠? 컬렉터에 연결해서 컬렉터에 5V가 대기하고 있으면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 그랬죠? TR 베이스는 어디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IO나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 트리거 온 신호가 관리가 된다 그랬어요. 사우스 브리지에서 제공되는 게 있고 IO에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TR 베이스 쪽으로 부팅 트리거 신호가 베이스에 들어왔을 때 그죠? 대기하기도 5V가 0전기로 떨어지면서 ATX 파워 기동한다.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이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에 공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220V 인가하고 나서
인가하고 나서 파워온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메인보다 정상이라면 체크해 볼 수가 필요가 없는데 부팅 에러가 동작이 안 되더라. 그땐 이걸 측정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딱 측정했더니 자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놓고요. 검정 리드봉은 여기 보면 파워 커넥터에 보면 어렵게 여기다 그라운드를 잡지 말고 이 검정 단자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그라운드 단자를 꽂고 녹색 단자를 재니까 4.43 나왔어요. 이건 정상이죠. 그죠? 정상입니다. 5V가 아닌데요. 보통 4.4V에서 5V 나오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죠? 기계 정밀도도 있고. 자, 정상이죠. 근데 이게 측정을 해봤더니 2점 몇 볼트, 1점 몇 볼트 떨어지더라. 파워 테스터기 직으로 체크하니까 다 정상 나왔는데 꽂기만 하면 2V, 1.3V 막 떨어지더라. 뭐야? 이 부팅 회로 쪽 어딘가 진행성 불량인 소자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디 부품이 쇼트가 났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 파워 커넥터를 빼고 회로를 뒤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부 판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 체크해야 돼요. 220V만 꽂으면은 5V하고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가 5V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측정하냐? 이 색깔은 에어라 했죠. 보라색이 스탠바이, 녹색이 뭡니까? 파워온 전압. 그 다음에 또 회색이 뭐라 했어요? 파워 시그널 단자. 얘기했죠. 저번에. 이 세 가지는 꼭 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단자는 5V, 이 주황색은 3.3V, 노란색 12V라는 건 알겠지만, 파란색은 마이너스 12V 알겠지만, 요 세 가지는 중요해요. 스탠바이, 보라색, 파워 시그널, 회색, 녹색, 파워온 시그널, 파워온 전압. 이건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스탠바이 전압을 측정해 봐야 돼요. 자, 그라운드 단자를 요 적색의 리드봉을, 검은색 리드봉을 대고, 적색 리드봉을 이 녹색 단자, 스탠바이 전압 쪽 케이블에 딱 체크를 하니까 5.14V 나왔어요. 정상이죠? 이것도 딱 재니까 3V, 2V, 뭐가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로 쪽 어디가 문제가 있다. 부팅 회로 쪽 어딘가에 진행성 불량 내지는 쇼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파워온 버튼, 그죠?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그죠? 220V 전원 인가하고 나서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뭡니까? 스위칭 회로가 동작돼서 메인 파워 동작돼서 이제 이 CPU 팬이 다 돌고 이 파워 커넥터 활동해서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 시그널이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파워온 전압을 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그라운드에다가 흑색 봉을 대고요. 적색 봉을, 그죠? 이 녹색 단자에 대니까 0V가 나왔어요. 정상이죠? 왜? 부팅 트리건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에서 TR 베이스로 줬기 때문에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가 에미터 접지된 쪽 흐르면서 영전위로 떨어지니까 뭡니까? 메인 파워가,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한 겁니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5V 전압에서 얘가 스위칭 신호를 베이스에 주다 보니까 얘가 0V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ATX 파워가 동작을 한다. 그죠?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파워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트리거 신호가 TR 베이스로 안 주다 보니까 5V가 그대로 있다가 베이스로 주다 보니까 컬렉터에 걸려있던 5V가 에미터를 울면서 얘가 접지가 돼 있으니까 0V, 영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테스트한 0V가 나와야 되겠죠. 쟤니까 0V가 안 나와. 스위칭으로 불량. 그죠? 그러니까 회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고 어느 정도 하면 이건 맞아 여기 영전이 떨어져야 돼. 파워 버튼 누르면 부팅 트리거 신호가 요쪽 그죠? 여기하고 녹색하고 그죠? 이 흑색을 쇼트 시키는 개념이구나. 그죠? TR 베이스가 커넥터에서 에미터로 되니까 접지니까 쇼트 개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도선으로 동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자, 파워온 버튼 실행 후 PD 신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PD 신호. 그죠? 파워가 이상이 없다면, 그죠? 파워가 이상이 없다면, 그죠?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각종 전압이 5V, 12V, 3.3V, 마이너스 12V가 공급되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그죠? 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온 시그널이 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ATX 파워로부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흑색 케이블에다가 흑색 리드봉을 꽂고 적색 리드봉을 이 회색 있죠, 회색 단자에 꼽으니까 5V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정상이죠. 예. 파워가 이상이 없다. 이제 이 파워고 시그널을 가지고, 이 신호를 가지고, 이제 사우스 브리지, 그 다음에 클럭 제너레이터, CPU 이런 쪽 공급돼서 이 신호를 가지고 리셋 작업을 하는 거죠. 장치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클락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그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가 필요한 주파수, 노스 브리지가 필요한 주파수, 또 노스 브리지에서는 메인 메모리가 필요한 주파수, 이런 분을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이제 그 동작 신호, 주파수에 이 소자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0V가 아니죠. 이게 5V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파워가 정상이란 동작, 그 우리가 파워 테스트 직으로 되니까 다 정상이야. 근데 꽂기만 하면 부팅이 안 돼. 그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자, CR2032 배터리 체크를 해보는 거. 아까 CR2032 배터리잖아요. 이 부팅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3핀 구조로 돼 있는 거죠. 3핀 구조로 돼 있는 거. 3핀 구조로 돼 있는 걸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측정을 했어요. 야,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죠? 이런데, 나사 못 있는데, 여기 나사 결합, 이게 마이너스죠? 자, 3핀 쪽에다가 이제 이 구조를 가진 이제 메인보드 쪽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여기 배터리, 이게 위에가 플러스 극이죠? 그러니까 3.0V 나왔어요. 정상이죠? 새 거는 3.3V고, 얘가 지나가면서 소진이 돼요. 근데 보통 3.0V면 정상이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요. 자, 2핀짜리가 또 있어요. 2핀짜리 이 핀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접지에 대고 됐을 때 얘는 측정하니까 2.4V가 나요. 그래 동작은 됩니다. 2.5V, 2.3V 이상이면 동작이 돼요. 그죠? 원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있으면 CL2032 배터리를 갈아주는 게 좋겠죠. 얘는 전압이 많이 지금 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수은전지니까 얘는 뭡니까? 재활용되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충전용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요 정도면 정상인데 좀 불안하다면 갈아주는 게 좋겠죠. 옛날에 뭐 어떤 그 S사 같은 그 컴퓨터는 이게 전압이 떨어지면 부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메인보드 고장으로 막 갈고 그랬는데 이 배터리만 갈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자, 이렇게 측정하면 되고요. 자, 3핀짜리 크리어 쪽에 이쪽에 시모스 점퍼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크리어 단자로 하면 부팅 아예 전기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왜? 여기에 공급이 안 되게 전부 다 그라운드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그라운드에 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노멀 상태 세팅이 된 거 체크해 보는 거예요. 1, 2, 3번 단자가 있는데 1, 2번이 노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레귤레이터의 전기라든가 아니면 CL2032 배터리가 얘를 통해서 사우스로 전기가 공급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는 그라운드 돼 있다 그랬죠? 이게 3번은 그라운드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여기 점퍼가 꽂아졌을 때 여기다 재면 그죠? 당연히 배터리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전압이 안 나와. 어느 회로 쪽에 여기에 연결된 뭐 저항이라든가 컨덴서라든가 아니면 뭐 인덕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정상이죠. 자, 크리어 단자 쪽으로 한번 체크해 봤어요. 여기 요 부분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건 아니에요. 두 개 돼 있네요. 자, 이제 3핀짜리 시모스 클리어 구조를 가진 메인보드 쪽에서 클리어 쪽은 뭐냐면 이 클리어 쪽에 그죠? 클리어 쪽에다 점퍼를 노멀에서 이쪽 2번 3번을 옮기고 디지털 테이프 체크하면 당연히 0V가 나오겠죠. 0V가. 왜냐면 3번은 그라운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전기가 일로 들어와서 이 그라운드로 빠져버리니까 0전위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체크를 해보냐면 간혹 이제 컴퓨터 개인이나 아니면 컴퓨터학의 그 사장님들이 메인보드를 만져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시모스 점퍼가 크리어 2번 3번으로 세팅되면 전기가 안 들어가죠. 왜냐면 그라운드로 전기가 빠져버리니까 부팅 회로 쪽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체크를 해봤을 때 0전이다 그러면 여기 점퍼가 꽂혀 있는데 0V다. 그럼 뭡니까? 아, 이 점퍼가 바뀌었네. 그리고 노멀로다 세팅하기 여기 쟀을 때 아까 2.5V 이상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옮겨갖고 했을 때 부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분이 착각을 하시고 옮겨놓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뭐 사악한 마음을 먹고 여기다가 점퍼를 연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2핀 시모스 클리어 구조를 가진 메인보드는요, 다음 강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